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 당사자가 처벌받고 끝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면 국힘은 초토화됩니다. 봉지욱 기자의 엄청난 특종입니다. 김건희가 사실상 대선 후보로 뛰었군요. 그리고 이 외에도 사실 엄청난 내용들이 후속 보도로 터질 것 같은데 윤석열이 갑자기 계엄을 선택한 진짜 이유 보시고 이어가 보겠습니다. 김건희가 왜 제가 대선 후보였다, 김건희가 사실상 대통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오늘 나가고 명태균은 단순한 조력자가 아닙니다. 명태균이 찍은 사람들이 다 그 자리에 들어갑니다. 한 명 얘기해 드릴까요? 네. 주호영. 뭔데? 선대위원장이죠. 선거대책위원장 했죠. 주호영이요. 그리고 요즘 윤상현 의원 말 많던데. 네. 윤상현 의원 원래 그 아시죠? 무소속으로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복당했잖아요. 윤상현과 윤석열을 만나게 해준 게 명태균입니다. 그게 명태균의 주장뿐이 없었잖아요. 카카오톡에 나옵니다. 명태균이 시켜요, 윤상현한테 전화하라고. 명태균이 그 정도의 위치에 있었다니까요, 그때. 누구누구한테 전화를 하라고 지시를 하면 윤석열이 전화를 한 다음에 전화를 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줄만 하잖아요. 그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근데 지금 도움을 안 받았다고 발뺌을 하고 있지만 자기들이 나눈 텔레그램 보니까, 그 카카오톡을 보니까 얘기가 나눈 것들이 그 당시 확인을 해보면 족족 다, 그 예를 들면 선대위원장까지 어떻게 그게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호영은 뭐예요? 다시 말씀해 주세요. 그때 당시 상임 선대위원장에 주호영이 되는데 명태균이 꽂은 겁니다. 윤상현도 캠프에 넣어준 게 명태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대화 속에 있다는 거죠. 나오죠. 근데 그렇다면 그것뿐이냐, 인사뿐이 아니에요. 정책도 있어요. 뭐 특히 김건희 여사 뭐 애견 어쩌고 저쩌고 뭐 동물 관련해서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다 이때 논의가 됐던 거고, 명태균이 어떻게 보면 거의 선생님처럼 하고, 이제 그 윤석열 그때 당시 후보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명박사라고 그러더라고. 명박사. 호칭이 명박사라고 할 정도로 자기가 그랬잖아요. 나 본선 후보 된다면 연락 안 했어. 대통령 되고 나서 연락한 적 없어. 기억이 없어. 뭐 그때 한번 전화 와서 그냥 뭐 이렇게 받아줬겠지라고 했잖아요. 제가 오늘 여기 하나 드렸는데 2023년 그리고 2022년 새해 인사를 나눈 텔레그램, 저희가 아직 그 보도하지 않은 걸 제가 오늘 하나 드렸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죠.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줬다. 그리고 명태균의 청탁으로 창원산단을 국가산업단지로 지정했다. 왜냐하면 창원산단 이런 거 자체는 명태균이 기획을 했기 때문에 기획부터 실행 그리고 결정 단계까지 명태균이 다 개입이 됐다는 건데, 보니까 이 과정에 원희룡 장관 좀 개입한 흔적이 있더라고요. 왜 원희룡 나와 거기? 개입한 흔적이 있어요. 이거는 카카오톡은 아닌데 제가 그렇죠. 취재를 해보니까 원희룡 장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그 창원산업단지 그 지정에 관련이 있고, 우리가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취재를 해보니까 생각보다 아까 보니까 카톡이 몇 개입니까? 7,000개가 지금 나왔는데 대통령 관련 280개라면 나머지 한 6,500개는 다른 사람 거 아니에요. 그것도 알만한 사람들이에요? 많죠. 오! 이준석, 김진태, 함성득 등등등 다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명태균 PC가 2개가 있는데 강혜경 씨가 갖고 있던 PC 말고 자기 집에서 쓰던 PC 있잖아요. 그것도 압수를 당했거든요. 그건 압수 당했고. 그것도 뭐가 많이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거기도 나온 걸로 알고 있고. 명태균 이분 제가 보니까 컴맹인 것 같아요. 그 휴지통에 갖다 버린다고 버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포렌식이라는 걸 갖다가 지워도 물리적으로 다시 복원을 해내는데 그 과정에서 많이 나왔다. 명태균의 그러니까 집에 자택 PC는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도 쓴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연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와, 그리고 어떤 진짜. 이 사건 나 좀 빼줘 이러면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나온 거죠. 와, 그 대박이다. 그거 대박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시간 문제일 뿐이지 반드시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거고. 아니 여기서 그럼 하나만, 제가 이 부분은 내가 안 짚을 수가 없는 게, 이게 그 검찰 수사 보고서인데 이게 11월 4일에 작성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검찰은 이걸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 우리는 뭐 윤석열한테 여론조사 보고서가 갔네 안 갔네 추정하고 막 녹취로 막 짜맞추고 막 그럴 때 얘네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 윤석열 김건희에 대해서 서면 조사 한 번도 안 했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저희가 보도를 하는 이유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공개를 해야 국민들이 알아야, 그럼 안 부를 수 없잖아요. 야, 니네 증거 다 확보했는데 왜 조사 안 해? 라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생기면 검찰은 조사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심지어 언론 보도를 해도 검찰은 선택적 수사를 하는데 언론 보도마저 없으면 그냥 덮을 수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런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수사 보고서의 전면 공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윤석열은 이렇게 뭐 이모티콘을 보내면 체리 따봉 하잖아요. 그 텔레그램의 이모티콘. 근데 김건희도 그런 걸 하나 쓰더라고요.
있더라고요. 시그니처 있어요? 선인장 따봉. 아, 선인장 따봉. 어. 그러니까 저는 저런 걸 처음 봤는데 이 부부가 다 그 따봉을 좋아하더라고요. 따봉 좋아합니다. 지금 국힘의원들 바들바들 떨고 그래. 있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김건희 특검법을 받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네. 아니 지금 보세요. 받을 이 수가 국면에서 없어.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을 방어하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세요. 윤상현, 홍준표, 오세훈도 갑자기 요즘 열심히 하는 이유가 있어요. 명태균 게이트는 윤석열의 내란은 윤석열 당사자가 처벌받고 끝나지만 명태균 게이트를 제대로 수사하면 국힘은 초토화됩니다. 초토화돼. 더군다나 지금 수사 대상에 제가 생각하기에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조사를 못 피할 겁니다. 조사를 못 피해요. 왜냐하면 그 측근들이 있고 또 오세훈은 스폰서가 있고 만약에 돈 문제로 엮여버리면 대선 못 나옵니다. 치명타를 입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만약에 진짜 막 정권이 바뀌거나 검찰이 제대로 명태균 게이트 수사할 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면 네. 당이 분해될 수도 있어요. 아. 박형준 부산시장도 지금 아마 조사 받을 겁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 제가 알기로 현직 의원 중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 국회 과방위 갔을 때 저를 엄청나게 공격하시던 분들 중에 몇 분 보니까 명태균 엄청 친하다고. 본인들이 와. 저러는 이유가 자기들 살려고 그러니까 이분들의 머릿속에는 국민은 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살아야 돼. 우리 당이 공중분해될 수 있어. 라는 걸 자기들은 알 거 아니야. 네, 공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루빨리 저 내란 수개를 빵에 넣어 국힘의 길을 팍팍 죽여야 합니다. 일단 윤두창을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는 시위대가 몰리는 주말 11일 이전입니다. 시간은 출근 시간을 피한 이른 아침이라 낮 시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녁에 투입되면 해가 지기 때문에 충돌 시 사고 우려가 더 높습니다. 물론 더 빨리 하면 좋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주말을 보내고 13일에서 14일도 유력하다 봅니다.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입건된 박종준 경호처장과 김성훈 차장의 3차 출석 요구 기간은 10일, 11일 오전입니다. 하지만 이들이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주말 동안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뒤 관저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 처장과 김 차장 영장 집행 주체는 경찰이므로 법적 논란도 피할 수 있고 현장에서 박 처장 등이 체포되는 것을 경호처 직원이 보게 되면 대열이 흐트러질 수 있다는 기대감 역시 수사기관들이 고려할 것 같습니다. 물론 빨리 잡는 게 저는 당연 중요하다 보지만 공수처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입니다. 사실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윤의 전략은 지지자들이 더 결집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끌겠다는 것으로 짐작됩니다. 지난 3일 공수처의 1차 체포영장 집행 불발 이후 한남동 관저 앞 지지자들의 수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6일에는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이 관저 앞에서 열린 체포 반대 집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여전히 내란이 진행 중임을 보여줍니다. 우두머리를 이대로 내버려둔 채 내란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공수처와 경찰은 윤석열 체포영장을 당장 오늘이라도 집행하길 바라면서 원활바는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